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차들도 없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요.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꽝!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브레이크도 있고요. 제한속도 80도로요.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입니다. 정상대로 잘 가고 있는데 우와! 뭔가요? 제설차. 눈 내리면 눈 치우는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자동차는 여기 있는데 이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틀지 않았으면 운전자 얼굴 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쳤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기는 뉴턴 구역선인데요. 뉴턴 구역선에 중앙선과 뉴턴 구역선을 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여러분들 같으면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에서 지금 진눈깨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는데요. 담당 경찰관은 진눈깨비 내릴 때는 눈이 내릴 때는 감속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잘못. 뭘 잘못했을까요? 눈이 내리니까 20% 감속했어야 되는데 서행했어야 되는데 서행하지 않은 거 그게 잘못일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주오는 차에 전주동 불빛에 가려서 뒤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지금 이때 교행하죠? 이때도 이 불빛이 이렇게 비춰갖고 저게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일까요? 이때 우와 저기 뭐야? 설령 80에서 20% 감속하면 64죠. 64로 달리고 있어서 피할 수 있을까요? 속도와는 무관합니다. 속도와는 무관해요. 이런 차가 이렇게 갑자기 제설기, 그걸 앞으로 뚝 대밀고 나와 있을 거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차가 갑자기 탁 있으면 피할 수 있나요? 이건 날벼락이죠. 이번 사고는 속도와도 무관하고 전방 주시와도 무관하고 왜냐하면 전방 주시 안 보여요. 다른 차의 라이트 불빛 때문에. 따라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눈깨비가 내릴 때 눈이 좀 내리고 있을 때 감속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차가 중앙선과 유턴구역선을 물고 이 제설기를 앞으로 쭉 빼놨는데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될까요? 첫째, 눈이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감속하는 건 아닙니다. 눈비가 내릴 때 감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가 내리면 바닥이 젖죠. 젖은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면 미끄러니까 20% 감속해야 됩니다. 눈이 내리면 미끄럽나요? 미끄러울 수도 있고 안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눈이 내리는데 왜 안 미끄러? 눈이 흩날려갖고 안 쌓이면 내리면서 그냥 녹아버리면 그럼 바닥은 멀쩡해요. 눈 내리는데 바닥은 안 젖는 경우 있죠. 조금씩 흩날릴 때. 그럴 때는 바닥이 안 미끄럽기 때문에 감속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눈이 쌓였을 때 감속하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많이 쌓였으면 많이라는 건 2cm입니다. 2cm 이상 쌓였을 때는 50% 감속해야 되고요. 2cm 미만일 때는 20% 감속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속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바닥이 말라 있어요. 멀쩡합니다. 두 번째, 이번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이 제설차 운전자는 내 차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내 차의 본체는 안 넘어갔어요. 이 제설기 그거는 내 차 앞에 달린 거니까 그건 내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팔은 저기 가 있을 때 내 몸은 중앙선 안 넘어갔어요. 내 팔만 넘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내 몸에 달려있는 건 일부라도 넘어가면 그게 중앙선 침범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 넘어오면 해서 지나간 차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중앙선이 아니라 이 중앙선 일부 물고 여기 유턴구역선이네. 유턴구역선이니까 그건 중앙선 침범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요, 유턴구역선은 이곳은 중앙선이 숨어 있는 겁니다. 원래 중앙선 쭉 연결해야 되는데 유턴구역선에 중앙선이 숨어 있죠. 물론 법원 판결에는 중앙선은 황색으로 실선이나 점선이 돼 있어야지 저 유턴구역선은 중앙선 아니야 라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중앙선이 숨어 있는 거죠. 이곳이 상시 유턴구역이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상시 유턴구역이 아니고 예컨대 적신호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또는 좌회전시 그럴 때 유턴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왜 넘어왔느냐? 숨어있는 중앙선을 왜 넘어왔느냐? 그런 취지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번 사고 중앙선 침범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사고냐 아니냐를 떠나서 불박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보이지도 않고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서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우회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때도 있고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이 안 돼요. 하지만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때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을 할 수는 있는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 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되죠.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는 버스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빨간불인데요. 저 앞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우회전할 수 있죠. 인공섬을 지나서 어이구 버스가 아이고 아하 버스가 과격하게 달려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곳은 요 횡단보도 여기는 가도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여기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여기를 지나서 버스가 오른쪽 앞에 치고 오는데요. 버스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죠. 3차로 갈 줄 알고 조금 들어갔는데 4차로까지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버스 측에서는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거기서 차가 우회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우회전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죠. 정지선에 서 있었어야죠. 여기 정지선에 서서 기다렸었는데 왜 이 앞에까지 쑥 들어와갖고서 이거는 우회전차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회전차, 불박차 100% 잘못입니다. 그렇게 버스 측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요, 저는요 버스가 깜빡이 켜고 오는 걸 보긴 봤어요. 봤지만은 저 버스가 2차로로 오다가요 2차로 오다가 깜빡이 켜고 3차로쯤 올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급격하게 들어왔잖아요. 저는 제가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버스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서로 팽팽한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돼요. 우회전한 다음에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면 4차로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대각선 쑥 들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요. 한편 우회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좌회전에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좌회전에 오는 차들이 있으면 그 차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 차들이
1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네. 그럼 그 차로 전부 다 1, 2차로만 가겠지. 3, 4차로는 비어 있겠지. 나는 4차로 가면 되지. 그리고 쑥 들어가다가 지금처럼 좌회전 맞추면서 오른쪽으로 나온 차들도 있어요. 이 버스가 처음부터 오른쪽 깜빡 켜고 있죠? 보세요. 오른쪽 깜빡 켜고, 오른쪽 깜빡 켜고, 계속 켜고 오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했지만은 오른쪽 깜빡 킬 때는 3차로 갈 수도 있고 4차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버스가 요 3차로까지만 가겠지. 버스는 요렇게 요 차처럼 3차로 가겠지. 나는 요 4차로 가면 되지. 그러고 들어가는데 버스가 이 4차로까지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기본적으로 우회전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만일 우회전차가 저 앞으로 들어와 있는데 버스가 못 보고 때렸다 그러면 그때는 버스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동시죠. 한편 불박차는 저는요 가다가요 멈췄어요. 자 보세요. 제가요 여기 멈추는데 때렸잖아요. 근데 속도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멈추려면 정지선에 멈췄어야 됩니다. 여기 멈추면 여기까지는 못 오잖아요. 버스는 여기서 깜빡 켜니까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는데 요 좀 더 들어간 거. 그리고 완전히 멈춰지지도 않았고요. 설령 여기 멈췄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쑥 들어서 멈춘 거는 움직인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버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지만 1차로, 2차로가 좌회전 차로입니다. 두 대가 좌회전할 수 있었는데요. 버스는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2차로 쭉 갈 때는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버스가 좌회전 마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오죠? 오른쪽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는 여기 차가 오고 있어요. 인공선 옆으로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회전에 들어온 차를 살피면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내가 좌회전하는데 저 차가 오네. 저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라 생각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불박차가 3차로까지 쑥 들어가서 대각선 들어가서 사고 났다 그러면 불박차의 100%입니다. 하지만 4차로 들어오는 차는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공선 옆으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그 차를 살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와 여유 있게 조금 저 앞으로 들어갔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옵니까?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쭉 여유 있게 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불박차가 당연히 멈출 거로 생각한 것. 그것은 버스의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는 버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어느 차로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박차가, 우회전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오른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급하게 빠르게 달려온 거. 그것은 버스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 70, 버스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 앞으로 갈 때는 앞을 잘 봐야 되죠. 뒤로 갈 때는 뒤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멈췄다가 움직일 때는 더욱더 조심해서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앞에 가던 차가 멈췄다가 후진하면서 일어난 사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차들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 앞에 차가 한 대 들어가다가 제 앞에 차가 왼쪽으로 꺾이는 상가 쪽으로, 근데 멈추고 2차 지나가고 후진으로 들어오고 아이쿠 제일 앞에 갔던 차가요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상가 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던 차가 앞으로 쭉 갔고요. 그 뒤에 불박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에 서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지나가는 불박차를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후진하면서 바로 뒤에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못 보고 때리면 어떡합니까? 뒤를 보고 나왔어야죠.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하지만 상대편 차는요. 내 차에 후진등 들어와 있는 거 못 봤어요?
뒤에 후진등 켜져 있으면은 후진할지 모르니까 그에 대비했어야 되죠. 방어운전 못했잖아요.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는 정상대로 가는데 상대차가 후진하다 사고 났을 때 가만히 서 있던 차가 지나가는데 후진했으면 100대 0입니다.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움직였으면 나라서 방법이 없죠. 근데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가다가 N쪽으로 꺾어서 멈췄어요. 상대차는 아니 내가 항상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했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요. 상대차가 어중간하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N쪽으로 꺾었다가 N쪽으로 꺾어서 멈췄죠. 멈추고 이때 후진등 들어와 있습니다. 후진등 들어와 있는데 흰색 차가 지나갑니다. 이 차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가만히 있더니 내가 지나가는데 그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상대차가 후진등 들어와 있네. 왼쪽으로 꺾거든 차가 후진등 들어와 있네. 그러면 저 후진등 들어와 있으니까 저 차가 뒤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멈춰 서서 후진할 건지 안 할 건지 기다려 보시나요? 아니면은 저 차가 혹시 후진할 것에 대비해서 내가 빵빵 해주고 가나요? 이런 경우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요. 주차장에서요. 어떤 차가 뒤로 빼다가 지나가는 차 있으면은 잠시 멈추죠. 후진등은 들어가 있는 채로. 후진등은 들어가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뒤를 보죠. 후사경으로 보든가 고개를 돌려서 보든가. 그리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섰다 가야 된다. 섰다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섰는데도 상대차가 안 움직이면 나도 가도 되겠지? 또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는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나 보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이 더 커지죠. 앞에 차 지나갑니다. 바로 뒤에 불박차 오죠. 이 차를 봤다는 건 나도 봤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움직여요. 그럼 불박차 당연히 가는데 이때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퀴 움직이는 거 불박차 운전자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눈은 앞을 봐야지 이 밑에 상대차의 바퀴를 볼 수는 없죠. 바퀴 보더라도 영상에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서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천천히 움직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후진하는 차가 뒤쪽을 봤어야죠. 그리고 이번 사고는요. 상대차가 비상벨 켜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길을 잘못 들으니까 여기서 뒤도 안 보고. 운전은 항상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전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주변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차 한 대 지나갔지? 지나가는 거 봤으니까 아까 멈췄죠? 그럼 또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 확인했어야 되는데 차 한 대 지나갔으니까 이제 됐어? 뒤에 오기는 나는 어쩌라고요? 불박차는 어쩌라고요? 이런 경우까지 불박차에게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차장에서 후진등 켜있는 차 그거 한 대 때문에 여러 대의 차들이 전부 다 꼼짝 못하고 멈춰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후진할 때는 뒤를 봐야 됩니다. 특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대차 계속 후진해오고 있었으면은 불박차가 저 차가 후진해 오네. 그 차 양보해 줄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갈게요. 빵 해줄 수 있겠지만 서 있었어요. 서 있던 차는 차 한 대 보내줬으니까 나도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가는데 뒤로 팡. 이런 경우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뒤를 살피지 않고 후진했던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2차로에 거의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먼 거리에서 들어오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면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돌박차 2차로 가다가 앞에 차들이 느리게 하니까 1차로 변경했습니다. 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2차로 차들이 안 가네요. 어서 깜빡인 차 보이는데 아이고. 상대차가 거의 멈췄던 상태에서 깜빡이 들어오는데 그 차가 보일 때 그 차의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상대차가 들어오는 게요. 여기서는 아직 안 보이고요. 여기서 요 차 지나면서 요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 3m, 12m 될까요? 풀박차가 시속 한 5, 60km 달리고 있었으면 못 피하죠. 저 차가 계속 달리면서 들어왔으면 그 차도 앞으로 가고 풀박차 브레이크 살짝 잡아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서 있던 차가 쑥 들어오면 속도 차이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풀박차는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번 사고는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나한테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못 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턱대 0입니다. 라는 입장이고요. 상대편 보험사는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고 원래 서 있다가 출발했을 때 80대 20, 70대 30 정도 보는데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70대 30입니다. 들어온 차가 70, 불박차 30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처럼 서 있던 차가 깜빡이면서 들어오면서 직진한 차랑 부딪히는 사고 많이 일어나요. 예컨대 1차로에 좌회전할 차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근데 좌회전하려고 서 있던 차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여기서 좌회전 안 해. 나 직진 가다가 저기서 닿으면서 좌회전할 거야. 그러면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다가 오른쪽 깜빡이가 쑥 나오면서 뒤에 오는 차랑 부딪히는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만일 이번 사고가 1차로와 2차로가 서로 가는 길이 달랐다. 1차로는 직진하고 2차로는 우회전할 차로라든가 또는 1차로는 저 앞에서 좌회전할 차고 2차로는 직진인데 앞에 신호에 걸려 있어서 서 있던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몇 대 몇일까요? 신호 대기하면서 줄지어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설령 그 차가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서 있던 차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달리는 차가 깜빡이 킨 차에 대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아갖고 그건 아니죠. 달리면 그냥 달리면 되는 거고 들어올 차가 없을 때 또는 차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죠. 따라서 신호 대기하면서 쭉 서 있던 차 중에 한 대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비록 그 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박차 운전자 말처럼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100대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상대차 2차로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요. 2차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왜 막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뭔가 있죠?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공사 중이라는 것 같아요. 속도를 줄여라. 그리고 2차로 차들이 막히고 1차로로 변경이 가는데 차들이 왜 안 가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여기 무슨 표지판 있어요. 이거 뭡니까? 공사 중. 또 여기 형광봉 저거 왜 흔드나요? 뭔가 번쩍번쩍하면서 경광등이 움직이면은 불이 번쩍거리면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거기 뭔가가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프레시 갖고 경광봉 막 이러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뭐가 있구나. 속도를 줄였었는데 불박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상대차 여기서 나오면서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옆에 공사 중이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2차로가 막혀 있었고요. 막혀 있는 곳에 섰다가 1차로에 불박차 오는 건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하고 들어오다가 불박차 속도 줄이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공사 구간 지날 때 2차로는 막혀 있고 1차로는 뻥 뚫려 있다. 나 혼자 그냥 나홀로 달리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빨간불이 여기서 경광봉이 번쩍번쩍 이거 뭔가요?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저 앞에서 30km 줄여서 가라고 속도 제한 표시판이 있었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광봉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속도를 30km 줄였으면 상대차가 나올 때 상대차가 여기서 나오죠. 요 정도면은 내가 속도를 30km로 줄였으면 피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번 사고 일반 도로였다면 과속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사 구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러지 못한 점,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섰다가 나오는 차가 뒤를 살피고 안전할 때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사 구간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고요. 이번 사고는 쑥 튀어나온 상대차 80, 불박차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가는 차가 멈추면 뒤차가 여유 있게 멈춰야죠. 앞차는 멈췄는데 뒤차가 멈추지 못 들이받으면 뒤차가 안전거리 확보 못했으니까 뒤차에 일반적으로 100%죠. 그러나 앞에 멈춘 차를 뒤차가 들이받았지만 100대 0일 때도 있고 100대 0 아닐 때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곳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80으로 나와 있죠. 80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더니 다시 풀고요. 다시 가다 브레이크 잡더니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앞차 가운데 낀 차요. 그 차는 내 앞차에 대해서는 처음에 들이받은 건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두 번째는 뒤차가 100%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뒷정류는 아니 앞차가 너무 급하게 멈췄잖아요. 앞차가 사고 나지 않았으면 저도 여유있게 멈출 수 있었는데 앞차가 너무 급하게 멈췄어요. 앞에 사고 나면서 엉덩이가 들썩하면서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저로서는 억울해요. 부드럽게 멈춰줘야죠. 그리고 앞에 차들이 막히면은 비상등도 좀 켜줘야죠. 100대 0은 인정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 제일 앞에 있던 차, 가운데 있는 차, 그리고 불박차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 나지 않았다면, 사고 없었다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브레이크에 의해서 부드럽게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었는데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춘 거죠. 뒤따르던 불박차는 앞차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켰으면 사고가 안 났겠지만 완벽하게 안전거리 지키는 차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안전거리를 지키면은 거기로 다른 차들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어중간한 안전거리를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중간한 안전거리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데요. 충분한 안전거리를 100으로 본다면 50으로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한 60, 70 정도 그렇게 진행한 차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사고도 불박차가 앞차를 따라가면서 앞차 브레이크 잡았었죠? 그럼 같이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앞에 가는 차에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등 켜질 때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습니다. 앞차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 나도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 시간적인 간격이 한 1초 또는 한 1.5초 걸리겠죠. 그래서 안전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 1초 내지 1.5초 동안에 뒤늦게 브레이크 잡더라도 거리가 있어서 앞차 멈출 때 나도 멈출 수 있는 건데요. 전제가 되는 것은 앞차가 브레이크에 의해서, 즉 제동장치에 의해서 멈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앞차 브레이크 밟아서 쭉 멈추고 나도 브레이크 밟아서 쭉 멈추면 그럼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앞차가
더 갈 줄 알았죠. 브레이크 잡아서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쿵!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그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엉덩이가 들썩 하면서 그래서 멈췄어요. 불박차 운전자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내 예상에는 좀 더, 한 10m 더 가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멈춘 거예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두 번째 사고는 불박차의 100%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 자동차 전용도로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뒷차로서는 피하는 게 매우 어렵죠. 만약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 났으면 앞차의 잘못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속 80km로 달리던 곳입니다. 따라서 사고 나면서 멈춘 앞차에게도 30% 정도의 잘못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앞차는 잘못 없죠. 첫 번째 사고로 망가졌던 부분은 가운데 차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사고로 더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앞차가 쿵 했는데 또 쿵. 근데 처음에 망가진 부분 그 범위 내에서 망가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사고로 더 커졌다 그러면 그 커진 부분은 어딜까요? 제일 앞차의 뒷부분, 요 차의 앞부분, 두 번째 사고로 더 커진 부분과 그리고 불박차가 요 차의 뒤를 들이받았죠. 즉 불박차 때문에 생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앞차 30, 뒤차 7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앞차는 0, 가운데 차 30, 불박차 7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로 변경할 때 제일 먼저 방향지시등 켜야 되죠. 깜빡이 켜고 그리고 직접 후사경 또는 고개를 돌려서 차가 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 차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쭉 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한 칸 가서 또 앞으로 쭉 가다 또 한 칸 가야 되는데요. 가끔 대각선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차가 있습니다.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아이고 갑자기 달려드는 택시를 피하면서 핸들 틀다가 인도턱을 부딪힌 사고였는데요. 자칫 잘못했으면 옆에 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 충격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택시 들어오죠. 오른쪽에 사람이 있죠. 사람 봤을까요? 얼른 핸들 틀었는데 택시랑 부딪히면서 앞으로 밀리면서 부딪혔는데요. 앞에 인도턱까지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 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앞에 신호등 보세요. 신호등 녹색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번 사람 100대 0이죠. 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아니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이거 원래 70대 30인데 우리가 양보해 줄게요. 90대 10이에요. 그리고요 택시 운전자 나도 다쳤어요. 나 치료비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택시 운전자가 나도 다쳤으니까 치료비 대달라 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도적적, 반대할 때 반자, 그 다음에 들하자, 곤장장자 그래갖고 도적이 맞아야 되는 도적이 곤장을 들고 때리려고 한다는 걸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아니 자기 때문에 이러는 사고인데 자기 다친 거 치료비 대달라?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대 10이 나오면 당신도 10 잘못했잖아. 10% 잘못했으니까 치료비 내줘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10% 잘못이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고 있죠. 제일 바깥 차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로 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차로 있던 택시가 들어오는데 처음엔 안 보였어요.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택시가 저 상황에서는 4차로까지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할 때 바로 빵 합니다. 빵! 엄청 빨리 반응했어요.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서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요? 이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릴 때 30m 앞에서 들어오는 차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차가 들어와서 앞으로 쭉 가주면은 브레이크 잡아서 내가 속도 줄어들고 그 차 앞으로 빠지고 되는데, 근데 그 차가 가로막으면 못 피하죠. 시속 60km로 달릴 때도 30m가 갖고 부족합니다. 시속 70일 때는 40m 정도는 필요하지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차를 들이받아야 될까요? 들이받았으면 몇 대 몇인가요? 들이받았으면 몇 대 몇인가요? 들이받았으면 도저히 정지거리가 안 되니까 100대 0이어야 되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그 차랑 부딪히는 것보다는 두 차 망가진 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차 운전자 다치는 것도 적어졌죠. 피한 게 잘못일까요?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꼬투리 잡힐 게 있어요. 이곳 제한속도 시속 70km인데 빨라 보인다. 불박차 속도가 얼마나 돼 보일까요? 다른 차들은 저 앞에 신호등에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띵띵띵띵 띵띵띵띵 속도 감시 카메라에 주의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 브레이크를 잘 잡아서, 보통 감시 카메라에 있으면은 제한 속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느린 속도로 가죠. 시속 70이면 한 65 정도로 가죠. 다른 차들이 한 65, 한 70이라 칠 때 불박차가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 주장은 80은 절대 안 넘었다는 거예요. 8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80km로 간 게 잘못일까요? 이럴 때는 상대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불박차의 거리가 몇 미터냐? 그 거리를 볼 때 시속 7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못 피하죠. 70으로 가도 못 피하고 80으로 가도 못 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남는 게 있는데요. 시속 70이었으면 충격이 이 정도였는데 시속 80이 이 정도다. 그렇다 그러면 결과가 더 커진 점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시속 70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속도가 조금 빨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박차의 과실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달려들어온 택시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되죠. 1차로, 2차로가 있을 때는 2차로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1차로 가고 싶으면 2차로 들어갔다가 쭉 가서 왼쪽 깜빡이 켜고 다시 1차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끔 한꺼번에 쭉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대로 잘 가고 있죠. 택시가 2차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아이고, 자 이거는 욕이 나오죠. 그래도 욕을 참으시네요. 이번 사고는요, 택시가 우회전하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완전히 불법 유턴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택시는 나는 불법 유턴이 아니고요, 저는 우회전해서 1차로 차로 변경 중에 사고였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2차로로 들어오던 차가 갑자기 1차로까지 가로막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불법 유턴이든 아니든 택시의 100% 잘못입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택시 쪽에서는 아니에요. 저는요. 차로 변경 중이에요.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는 100대응은 없습니다. 70대 30인데요. 이것은 좀 양보해 주더라도 한 80대 20까지 그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100대응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 양보해도 90대 10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택시가 어떻게 오죠? 택시가 오는 곳을 보면은 택시가 저쪽에서 이쪽에서 나왔죠?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입니다. 택시는 이쪽 신호가 빨간불이죠? 택시는 여기 신호가 빨간불일 때 왔어요. 빨간불일 때 여기서 우회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또는 여기 횡단보도가 없을 때 그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우회전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안 나오지만 대법원 판결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그때 빨간불에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고 사고 나면 우회전한 차가 잘못이다라는 것이 비보호 우회전이죠. 근데 지금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지금은 올 수가 없어요. 이 택시 신호 위반한 겁니다. 물론 신호 위반은 아까 했고 사고는 신호 위반한 다음에 일어난 요때 일어난 사고니까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다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택시는 신호 위반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신호 위반 사고로 볼 수 있어요. 충분히. 택시가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사고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신호 위반하면서 바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따라서 신호 위반에 대해서 벌점, 범칙금은 별도로 하고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불박차에게 과연 10% 내지 20%의 잘못이 있을까요? 불박차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가 들어와요. 택시가 2차로 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1차로 쪽으로 변경을 합니다. 왜 2차로 쪽으로 오다가 택시가 2차로 쪽으로 들어오면 그 뒤에 서야지 1차로 쪽으로 변경한 거 그게 불박차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호는 직차 동시 신호죠. 직차 동시 신호에서 여기서도 직진할 수도 있고요. 2차로에서도 직진할 수도 있고 2차로에서 1차로 차 없으면 내가 1차로 가든 2차로 가든 내 선택입니다. 택시가 2차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어있는 1차로 들어간 거 그건 잘못이 없지요. 풀박차는 1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완전히 2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퀴가. 그러다 여기서 갑자기 없어집니다. 비상등도 안 켜고 깜빡이도 안 켜고 아무것도 없이 설령 저 차가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를 봤어야죠. 뒤에서 차가 오는데 이를 무시하고 또는 못 보고 갑자기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택시가 신호 위반에 들어왔죠. 그리고 2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핸들 트는데요. 이거를 단순한 차로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불법 유턴으로 보이죠. 하지만 나는 차로 변경 좀 급하게 했을 뿐이에요. 대각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믿어준다 하더라도 불박차로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차로 변경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가야죠. 이 앞으로 쭉 가면 불박차가 빵 하면서 택시 빠져나가고 느리지만 앞으로 가잖아요. 불박차 브레이크 잡았으면 그랬으면 사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죠. 여기서 바퀴 보세요. 바퀴가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차로 변경입니까? 차로 변경 바퀴가 1차로 쪽으로 돼야죠. 이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설령 택시의 1차로 쪽으로 대각선으로 급한 차로 변경이라 하더라도 풀박차로서는 저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도 못했죠. 또 갑자기 들어올 땐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풀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 30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인천공항 고속도로는요 80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는 30, 어디는 80. 물론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그 하이패스 구간이 좀 넓어요. 좁지 않고요. 앞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제한속도 30을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30입니다. 자, 여러분들 30 지키시나요? 지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지키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곳을 제한속도 30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다가 꽝! 이러는 사고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차.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거 되나요? 상대차는 횡단이 아니고 나는 좀 급하게 대각선으로 차로 변경했을 뿐이다. 나 저 오른쪽에 가서 좀 할 일이 있어서 내 차 문제가 있어서 또는 내가 하이패스 구간에서 뭐가 좀 작동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오른쪽 넓은 공터로 가던 중이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불박차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에 횡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불박차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기 어렸을 상황인데요. 불박차는 백대용 주장하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하이패스 구간에서 30km 지켰어야죠. 30km 지켰으면은 그 차 오는 거 보고 멈출 수 있었잖아요. 그러지 못했으니까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차가 나타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하이패스 구간도 있고 아직도 사람이 정산한 데도 있잖아. 유인 정산소도 있잖아. 거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 항상 조심해야지. 하지만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직원들은요. 지하에 통로가 있어요. 저곳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없고요. 또 자동차도 나타날 수가 없지요. 고속도로는 사고가 났거나 차가 막히거나 그럴 때는 차가 멈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차가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차가 횡단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를 건너가다가 사고 났을 때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 침범, 중앙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 나더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횡단하는 거 있을 수가 없지요. 또 고속도로 후진하는 거 있을 수가 없지요.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는 거 있을 수가 없지요. 불박차 운전자는 하이패스 구간 통과했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하이패스 구간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 차로 갈까 하이패스 차로 갈까 좀 헷갈려하는 차들도 있고요. 옆에서 내가 잘못 들었네 옆으로 가는 차도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는 조심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들어왔고 앞으로 뻥 뚫린 대로 이제 나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제한속도 30보다 빨랐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 30은 하이패스 구간 들어가기 전에 일반 차로 갈까 하이패스 차로 갈까 난 하이패스 구간 아니네 잘못 들어왔네 그러면 차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속도를 줄이면서 주변을 잘 살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차가 넓은 차들 빠르게 지나가다가 옆에랑 부딪힐 수 있으니까 거길 통과할 때까지 조심하라는 얘기죠. 불박차가 조금 빠르긴 했습니다. 30보다 빠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구간 통과해서 나가는데 이제 쭉 가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만일 이번 사고 불박차가 시속 30km 찍혔다면 이번 사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시속 30km는 어디까지일까요? 톨게이트 들어갈 때까지는 30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딱 벗어나면서는 없죠. 들어갈 때 30, 하지만 꼭 30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거기는 다른 차가 전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이패스 구간 말고 유인 정산소도 있죠. 사람이 직접 표를 주고 또 돈을 받고 그런 것도 그런 부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지하통으로 다니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옆으로 횡단도 안 되죠. 하이패스 구간이든 아니든 그것을 지났으면 차는 앞으로 쭉 가야 됩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시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예상할 수도 없고요. 게다가 30km라는 것은
하이패스 구간 들어갈 때죠. 들어갈 때 30, 30, 3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정산소를 딱 지나치는 순간 그 앞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쭉 내달리는 거죠. 30으로 쭉 오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하이패스 구간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어, 차도 없어, 안전한 곳이야. 나 여기만 지나면 돼. 이제 또 속도 높이면 되지. 그러면서 속도를 쫙 올려가는 순간에 신세차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근무자들이 다니는 지하 통로, 그 구조물에 관해서 안 보여요. 거의 딱 지나치는 순간 보이는데요. 그때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일반 도로에서,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그런 곳에 30km를 갈 때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곳에서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뭐가 나타나면 바로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지만 이제는 가속 페달부터 쭉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타나면 팔을 옮겨야죠. 옮겨서 브레이크 잡아야 되죠. 시속 45km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은 제한 속도 30을 지켜서 진입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이패스 구간은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도 그때까지 시속 30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라면 이면도로 골목길을 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달릴 때입니다. 이제 달려나가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 불박차에게 하이패스 구간에서 30보다 빠르게 왔다는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렇게 계속해서 횡단하는 차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일부 아주 세심한 판사들은 왜 속도 위반을 했습니까? 30km 지켰어야죠 하면서 불박차에게 한 10% 과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번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교통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게다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30km로 제한해둔 거 그것이 비현실적이다. 점차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움직임과 함께 생각할 때 이번 사고는 갑자기 나타난 흰색 차에 100% 과실이어야만 되겠습니다.